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취미 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 생활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취미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조건들이 세 가지 있는데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평생토록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7가지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많은 유익함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늘어나 버린 시간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년층과 노년층은 아무래도 살아왔던 시대가 시대인지라 취미생활과 여가, 여유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먹고 살기가 바쁘고 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세대들이야 조금 더 여유가 생겨 취미생활도 화려하게 잘하고 다니고 밥 굶을 걱정도 없는데요. 지금의 우리 인생 후반전 중장년층들은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도 많지요. 과거에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으니까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노년의 문턱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조사 결과 친목이나 취미생활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무려 48%가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을 채워줄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평생 꾸준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고 재미를 붙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직업을 찾는 것만큼이나 취미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50대부터 70과 80이 넘어서까지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를 정해서 자기의 풍성한 노후 생활과 마음 수양에도 힘을 쓰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생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손목과 팔, 다리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탁구를 1시간 동안 치면 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수영과 복싱 1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운동량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 있어서 탁구는 정말 최고의 스포츠이면서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접하기 쉽고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에서의 부상 위험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탁구는 구기 종목들 중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무거운 라켓과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적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또 탁구는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두뇌 회전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는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기 위해 한 동작을 하기 위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탁구를 즐기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두뇌 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집중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에 한번 빠지면 취미로 탁구를 쭉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십니다.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얻는 취미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신 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탁구는 어떠실까요? 두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과 격리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식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물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 조절, 정서 활용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 재배의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교감뿐만 아니라 식물은 환경적으로도 쾌적함과 공기 정화 기능, 산소 발생과 온도 조절 등의 기능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위해서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반려식물 키우기 종합 세트도 따로 팔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파크 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필드나 스크린 골프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은 물론이고 부상의 위험도 적으며 체력 소모도 적게 하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 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복장은 평소에 입으시는 편한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바는 아무래도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상의보다 일반 옷이 더 편하겠죠.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바로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께 미술이나 그림 그리기에 대해 여쭤보면 대부분은 어렵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나이 든 사람들도 접근하기 쉬운 컬러링북이 시중에 많이 나올 만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인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며 소근육을 자극하고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다 보면 인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기 교재를 고르실 때는 시력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두뇌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건강하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로 그림 그리기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을 선호하죠. 익히 아시는 것처럼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의 경우 무릎이 실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과 경험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힐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으로 겉보기에도 예쁘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곱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마사지 샵에 갔더니 자세가 좋아져서 등뼈가 쏙 들어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운동입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면서 왈츠, 탱고, 줌바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도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어떠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취미로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오랫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매력적인 소설이든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든 생각을 자극하는 만화책이든 독서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분 정도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제, 음악 듣기, 차 한 잔 마시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매일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독서가 이러한 성급한 결정과 충동적인 판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노년의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독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TV를 보는 것보다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네, 어떠셨나요? 7가지 취미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잘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내가 살면서 아쉬웠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 보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브라보 인생 후반전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지막 30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린 취미 생활이 있겠지요. 이런 취미 선택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겠지요. 나이 들어서 취미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즐기고 사랑하는 취미더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취미도 왼수 같은 취미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취미들은 대부분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취미들을 잘 고려하셔서 나의 브라보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멋진 취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갖췄는지입니다. 취미를 즐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즐기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거나 지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취미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취미인지, 나에게 충분한 체력이 뒷받침될 수가 있는지,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는 취미는 아닌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취미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것은 첫째가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고, 둘째가 몸이 아파서 서러운 것인데요. 나이 들어서 몸까지 아파버리면 정말 서글프고 생활에 지장도 많이 생깁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내 건강을 해치는 취미는 아닌지, 혹시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시고 취미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취미인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가족들, 자식들의 도움을 받게 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갑자기 아파버렸을 때 병수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급한 수술이라든지 급하게 돈이 나갈 곳이 생겨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도 생길 수가 있지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생기고 가족들, 자녀들에게 피치 못하게 손을 벌리게 될 상황도 안 생긴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움받을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취미 생활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취미를 하게 된다면 정작 정말 치명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막상 그때 가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취미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셔서 즐겁고 당당한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또한 고려하셔서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만약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에 하던 것의 50%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긴 노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년, 노년은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 또한 중요하고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몸이 유연할 때 건강하게 일찍부터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 어떻게 내 인생 후반전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의 취미생활 7가지와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내용이 있거나 문득 스쳐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취미 생활에 대한 유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취미 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 생활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취미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조건들이 세 가지 있는데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평생토록 꾸준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7가지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많은 유익함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늘어나 버린 시간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년층과 노년층은 아무래도 살아왔던 시대가 시대인지라 취미 생활과 여가, 여유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먹고 살기가 바쁘고 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세대들이야 조금 더 여유가 생겨 취미 생활도 화려하게 잘하고 다니고 밥 굶을 걱정도 없는데요. 지금의 우리 인생 후반전 중장년층들은 노는 것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도 많지요. 과거에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으니까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노년의 문턱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조사 결과 친목이나 취미 생활 등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무려 48%가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을 채워줄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평생 꾸준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고 재미를 붙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직업을 찾는 것만큼이나 취미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50대부터 70과 80이 넘어서까지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를 정해서 자기의 풍성한 노후 생활과 마음 수양에도 힘을 쓰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기 좋은 생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손목과 팔, 다리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탁구를 1시간 동안 치면 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수영과 복싱 1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운동량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 있어서 탁구는 정말 최고의 스포츠이면서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접하기 쉽고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에서의 부상 위험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탁구는 구기 종목들 중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무거운 라켓과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적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또 탁구는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두뇌 회전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는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기 위해 한 동작을 하기 위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탁구를 즐기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두뇌 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집중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에 한번 빠지면 취미로 탁구를 쭉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십니다.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얻는 취미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신 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탁구는 어떠실까요? 두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과 격리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식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물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 조절, 정서 활용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 재배의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교감뿐만 아니라 식물은 환경적으로도 쾌적함과 공기 정화 기능, 산소 발생과 온도 조절 등의 기능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위해서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반려식물 키우기 종합 세트도 따로 팔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파크 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필드나 스크린 골프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은 물론이고 부상의 위험도 적으며 체력 소모도 적게 하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 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복장은 평소에 입으시는 편한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바는 아무래도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상의보다 일반 옷이 더 편하겠죠.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바로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께 미술이나 그림 그리기에 대해 여쭤보면 대부분은 어렵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나이 든 사람들도 접근하기 쉬운 컬러링북이 시중에 많이 나올 만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인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며 소근육을 자극하고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다 보면 인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기 교재를 고르실 때는 시력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두뇌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건강하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로 그림 그리기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을 선호하죠. 익히 아시는 것처럼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의 경우 무릎이 실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과 경험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힐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으로 겉보기에도 예쁘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곱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마사지샵에 갔더니 자세가 좋아져서 등뼈가 쏙 들어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운동입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면서 왈츠, 탱고, 줌바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도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어떠신가요? 마지막 7번째 취미로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오랫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매력적인 소설이든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든 생각을 자극하는 만화책이든 독서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분 정도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제, 음악 듣기, 차 한 잔 마시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매일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독서가 이러한 성급한 결정과 충동적인 판단의 함정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노년의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독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TV를 보는 것보다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네, 어떠셨나요? 7가지 취미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잘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내가 살면서 아쉬웠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 보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브라보 인생 후반전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지막 30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린 취미 생활이 있겠지요. 이런 취미 선택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겠지요. 나이 들어서 취미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즐기고 사랑하는 취미더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취미도 왼수 같은 취미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취미들은 대부분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취미들을 잘 고려하셔서 나의 브라보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멋진 취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갖췄는지입니다. 취미를 즐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즐기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거나 지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취미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취미인지, 나에게 충분한 체력이 뒷받침될 수가 있는지,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는 취미는 아닌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취미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것은 첫째가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고, 둘째가 몸이 아파서 서러운 것인데요. 나이 들어서 몸까지 아파버리면 정말 서글프고 생활에 지장도 많이 생깁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내 건강을 해치는 취미는 아닌지, 혹시나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시고 취미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취미인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일로 가족들, 자식들의 도움을 받게 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갑자기 아파버렸을 때 병수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급한 수술이라든지 급하게 돈이 나갈 곳이 생겨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도 생길 수가 있지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생기고 가족들, 자녀들에게 피치 못하게 손을 벌리게 될 상황도 안 생긴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움받을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취미 생활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취미를 하게 된다면 정작 정말 치명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막상 그때 가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취미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셔서 즐겁고 당당한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또한 고려하셔서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만약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에 하던 것의 50%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긴 노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년, 노년은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 또한 중요하고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몸이 유연할 때 건강하게 일찍부터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 어떻게 내 인생 후반전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의 취미생활 7가지와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